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어제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군이 오늘 또 한 번 긴장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가 포착됐다는 소식에 공격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였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자 오늘은 새떼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먼저 이근평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대응 태세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가량 비행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오후 1시 군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놓고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통지하고 보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헬기와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아닌 새떼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어제와 유사한 절차로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신속한 판단을 우선시한다면서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황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군이 새떼에 허둥지둥되는 동안 놓쳐버린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정보들이 지방정부를 통해서 공식 공지되었고 잘못된 정보인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 자체를 잘 공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평화전망대는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 인근 해역의 여객선과 어선 운항도 모두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우리 측 항공기였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잘못된 공지를 한 셈인데 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군 항공기 관련 주의 요망이라는 추가 메시지 발송만 요청했습니다.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하지 않은 겁니다. 합참이 최종적으로 새떼라는 사실을 공개한 건 이미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1시간 10여 분이 지난 4시 5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으로 오해하며 긴장해야 했습니다. 군은 안보 사안의 경우 보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대응 시간을 벌기 위해 무조건 보도 통제부터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무인기인 줄 알았는데 새떼였다.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형 레이더로도 구분이 잘 안 됩니까? 네, 일단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 주변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는 레이더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서울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2m 안팎의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17년 발견된 것과 비슷한 크기인데 이 정도로 크기가 작으면 이 레이더상으로는 이것이 새떼인지 무인기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게 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물론 무인기를 새떼로 오인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는 사후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초기에 무인기라는 판단은 빨리 했습니다. 왜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까?
네, 일단은 탐지 자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미상 물체가 포착될 경우에 다양한 장비로 교차 확인을 해 이것이 새떼인지 무인기인지 들짐승인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어제처럼 무인기가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단 현장으로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오판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됩니다. 오늘 군이 정보를 상당히 늦게 공개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은 군 당국은 오후 1시 30분에 취재진에게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달을 해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실상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인기가 넘어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 오랜 시간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사실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였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어제는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이어 오늘은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국방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은 비록 새떼로 판명됐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 즉 드론의 위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은 반대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240억 원이나 깎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이 러시아 본토 비행장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잇따른 드론 공격에 사상자가 속출하며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군력이 열세인 북한도 일찌감치 무인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으로 무인기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도발 역시 신형 무인기 개발을 위한 시험 과정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비는 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2014년 무인기를 탐지하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도입했지만 서울 일부에만 배치됐습니다. 국회는 내년도 무인기 관련 예산을 240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이번에도 요격하거나 떨어뜨리는 거는 실패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지만 드론 부대는 이전 정부인 2018년 이미 창설된 데다 집권한 지 7개월에 접어든 정권이 지금 벌어진 안보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결국 오늘 우리 군의 대응은 어제 상황과 연관됩니다. 어제 사실상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일도 벌어진 건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정재윤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정 기자, 어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잖아요. 네. 서울 상공까지 왔는데 서울에서는 안전 때문에 격추를 못 시켰다고 이해가 돼요. 네. 넘은 걸 알았으면 그때 격추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예.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직후,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내려오기 전에 예. 격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는 시속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비교해보자면 마하 속도인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린 속도라고 예. 볼 수도 있죠. 게다가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격도 가능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으로 이제 서울 상공을 간 네. 무인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파주 쪽을 먼저 왔을 때 네. 인가가 별로 없는 곳에서 강 위에서 탐지하고 격추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아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계속 뚫릴 거냐. 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군의 판단이 좀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강화의 교동도 쪽으로 간 무인기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100발을 쐈다고 하는데 네.
물론 뭐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왜 못 맞춘 겁니까? 우선 저희가 앞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제 출동한 이 코브라 헬기 등 이런 예. 군용기가 이 100발이 아닌 500발을 사격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00발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부분인데 일단 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브라 헬기 등 이런 군용기에 따르면 기관총이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수십 발이 나가는 그런 예.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발표대로라도 100발을 쐈다고 한다면 불과 이 몇 차례 정도 당겼다는 뜻인데 그러면 격추할 때까지 사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격추하려고 따라 붙었다는 건데 항적에서 사라졌다, 놓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격추하려고 기관총까지 쐈는데 왜 놓쳤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군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적을 했죠. 맞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기간에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만 비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꼭 열흘 전이죠. 16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최전방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들을 취재해봤더니 이 무인기 대응의 경우에 우리 군이 여러 번 훈련을 해서 숙달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도화된 작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몇 년간 훈련이 없었다는 게 결국 이 실패 이유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시스템적인 대비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